안녕하세요. 경기도 도민강사 황인호입니다. 1분, 2분, 3분, 4분. 여러분은 4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 골든타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응급의료에서 4분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인데요. 여러분도 이 4분의 심폐소생술로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4분의 기적을 체험해 보실까요? 한 할아버지가 마당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할아버지를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3살이었던 초등학생 손자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병실에서 마주 앉은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은 일주일 전 아찔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할아버지 깼다 승물이 된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지난 22일 오전 충남 태안. 할아버지는 밭에 농약을 주고 온 뒤 집 마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을 잃은 할아버지에게 손자인 13살 권준원 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 덕분에 할아버지는 조금씩 숨을 쉬었고 119 구급대원이 도착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가슴엔 손주의 심폐소생술로 시퍼런 멍자국이 생겼습니다. 권 군은 할아버지를 살리기 바로 전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천운이었는지 초등학생 손자가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바로 전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당황했을 텐데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더라고요. 인터뷰 장면을 보니 할아버지 가슴 한가운데엔 심폐소생술로 멍든 자국이 있었는데요. 그것만 봐도 당시 긴박했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떠세요? 초등학생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 좀 생기시나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익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는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영상처럼 일상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호흡과 의식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현장에 가보면 119에 신고는 했지만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당연히 심폐소생술도 안 하고 있고요.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 대신 수동으로 뇌에 산소가 포함된 피를 공급해주는 응급처치술입니다. 뇌세포는 4분 동안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되는데요.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손상, 즉 뇌사 상태가 되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이 4분 내에 도착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평균 6분에서 7분 걸립니다. 이 말은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환자는 사망하거나 회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을 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맨 먼저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하면 의식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싶으시죠?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단단한 부분인 양쪽 어깨인데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 의식과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은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때 반응이 있거나 심장이 뛰고 숨을 쉰다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에 이송하면 되는데요. 혼자 있을 땐 본인이 신고하고 주변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세요. 신고를 요청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거기 파란색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지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환자를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힌 후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지만 잘 모르시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압박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가슴 압박을 하는 위치는 양쪽 유두를 연결하는 손의 가운데를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압박을 하려면 한 손은 깍지를 껴서 손바닥의 아랫부분만 가슴이 닿도록 해야 하는데요. 양손 모두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압박 부위에 가져댄 손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하는데요.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압박하세요. 최대 6cm가 넘지 않도록 하고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빼주셔야 합니다. 압박할 때는 분당 100회에서 최대 120회를 넘지 않는 속도로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는 게 좋은데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인공호흡은 안 하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에 빠진 사람은 인공호흡까지 하고요. 그 외 일반적인 상황에선 무조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가슴 압박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인공호흡보다는 가슴 압박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손을 쭉 펴고 편한 손으로 밑을 받치시고 유두 사이 이 부분을 압박 지점으로 삼아 세게 눌러주세요. 압박 속도는 1초에 약 2회 정도, 누르는 깊이는 5cm, 4분 이내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압박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메디컬 드라마에 자주 나오죠? 지하철이나 학교, 공공기관에서도 종종 보셨을 거고요. 심장 충격기 또는 AED라고 합니다.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심정지를 치료하는 기계인데요. 보통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데 이 심장 충격기는 생존율을 4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언뜻 봐서는 생김새가 꼭 구급대원만 쓰게 생겼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과 병행하는 기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그런데 전원만 켤 줄 알면 반은 하신 겁니다. 알고 보면 쉬운 심장 충격기 사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비슷합니다. 우선 전원을 켭니다. 친절한 음성 안내가 나오네요. 성인용 5도입니다. 팬의 고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멀리 떨어지십시오. 패드를 부착하는 법도 친절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떨어져 음성에 따라 깜빡이는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금액지 깜빡이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현무압박을 시행하십시오. 전기 충격 후에는 심폐소생술을 병행하고 심장 충격기 지시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의 사용법을 살펴봤는데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27,601명 중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되찾은 시민은 전체 4.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아무리 빨리 응급처치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망설이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끝나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도민강사 황인호였습니다.